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개인 사업자 빚 연체 코로나 때의 2배다라는 게 매일경제의 오늘 일면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쳐서 연체율이 0.98% 사상 최고다라는 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입니다. 0.98%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싶으실 수 있습니다만 사상 최고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도 2배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무려 은행의 11배다. 영세할수록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하는 듯한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모타리오 없다. 통일교특검 전격 수용한 여당입니다. 네, 지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했었던 민주당 어제 전격 통일교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모타리오도 없다라는 건데 왜 받아들였느냐 여기 같이 볼까요? 찬성 여론이 높았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라는 건데 단지 여론만이 이유인 거냐? 갑작스레 이 특검을 수용한 이유가 뭔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내란 재판부법 상정 판사회의의 의결권. 네, 어제 본회의에 내란 재판부법이 상정이 됐죠. 논란이 됐었던 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판사 추천위가 아니라 제목에 나와 있죠. 판사회의에 의결권을 주는 걸로 수정한 안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적인 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 그 첫 주자이자 아마도 마지막 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사람 바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라는 거죠. 오전 8시 2분을 지나가는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재 지금도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시간을 넘어서 19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이 대통령 성탄절 신년 특사 안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8.15 광복절 특사가 상당히 대규모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성탄절과 신년 특사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쿠팡 특별 세무조사 재계 저승사자 조사 4국이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여기에 더해서 하청 기업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 의혹이 일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을 했고요. 특히나 요게 관건이죠.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조사 4국까지 나섰다. 그래서 미국 본사로 현금 흐름이 어떤지까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꼼꼼하게 본다고 하니까 어떤 사안들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 기자회견을 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 해군 신의 프리기탐을 건조하는데 한국 기업과 같이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이 됐었던 게 마스가였었죠. 마스가의 그 첫 단추, 첫 시작이 아마도 프리기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온통 산타입니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산타가 노를 젓고 있죠. 이건 어디 산타야 싶은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타입니다. 베네치아는 온통 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곤돌라, 이 배를 젓고 배를 타고 지금 산타가 오고 있는 거고 여기 잠깐 가볼까요? 여기는 산타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산타 복장으로 달리기 대회까지 산타가 달려서 온다라는 뜻인 건지 산타가 지금 이 산타 복장에 달리기 대회도 있고 여기 옆으로 가보면 지금 찬란한 이렇게 지금 빛깔들이 보이나요? 한눈에 봐도 크리스마스구나 싶은 초록색, 빨간색 전구들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여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시민들이 차를 트리처럼 장식해서 달리는 모습도 있었다. 오늘이 23일이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전 세계의 모습인데 전 세계 말고 우리나라는 어떠냐라는 거죠. 다음 사진 같이 보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산타 버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실 9년 전까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거 화재 위험 있습니다. 전구 이거 잘못 터지면 큰일 나요. 라고 해서 금지가 됐었던 이른바 부산의 명물 산타버스가 이 안에 있는 지금 전구가 보이지 않죠. 화재 위험을 다 지금 제거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한 산타버스입니다. 관광 명소로도 또 꼽힌다고 하니까 또 주목이 되네요. 요거 같이 보시죠. 휴대폰 개통 안면 인증 도입 우려도 제기. 휴대폰 새로 개통을 할 때 안면 인증 이제 할 겁니다라고 했었죠. 언제부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휴대폰 개통하러 가시면 이제는 안면 인증도 같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도입이 된 이유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대포폰이 도입이 될까 봐 이게 지금 시작이 됐죠. 다만 일각에선 오히려 이 안면 인식 정보가 유출이 되면 더 큰 문제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부터 일단 3개월만 시범 사업을 합니다. 네,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최초 최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라는 거죠. 헌정사상 처음이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본회의에 이른바 내란전단 재판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필리버스터 주자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작을 했었던 게 어제 오전 11시 40분인데 지금 오전 8시 7분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도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다소 상당히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살짝 팔을 이 책상에 좀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지금 현재 거의 한 18시간을 넘어서 19시간째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눈도 반쯤 좀 감긴 것 같기도 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뜨고 18, 19시간 있는 것만도 사실 힘들긴 한데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대체 처음에 쌩쌩했을 때 모습은 어땠는지 그 모습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진영 대결을 촉발할지 모른다.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그 책임을 온통 덮어쓰지 말기 바란다. 그러려고 했어요. 네, 보셨나요? 지금 기록을 깼습니다, 대표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오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는 장동혁 대표의 뒷모습을 또 보셨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제가 18시간을 넘어서 19시간째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18시간 한 20시간을 좀 돌파했다고 합니다. 20시간을 좀 돌파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 기록을 깼다. 아까 박수 치는 모습도 같이 나왔었죠. 그럼 역대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누구였느냐? 박수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서 이튿날 오전 11시 42분까지
17시간 12분 이때 정부조직법 개정안 요게 지금 통과될 때 반대 이 의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박수민 의원이었었는데 17시간 12분을 지나 지금 20시간이 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정원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 토론자가 이렇게나 지금 주목을 최초의 역대 최장에 주목받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18시간 안팎으로 지금 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8월에 10시간 48분 필리버스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셨죠. 6시간째 화장실 한번 딱 갔다 오고 정말 힘이 듭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몸을 숙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과연 이번 필리버스터를 장동혁 대표가 왜 시작하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흔들리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젯밤에 3시간 동안 9시에서 12시까지 지켜봤는데 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이런 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도대체 장동혁 대표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유체 이탈 화법으로 18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리버스터를 빈약한 논리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말할 어떤 그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자신이 없어서일까? 책 5권 가지고 와서 그 책을 계속 읽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 책을 갖고 와갖고 읽었는데 글쎄 이 책을 읽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내란 정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체 장동혁 대표가 어떤 책을 갖고 왔는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 처음에 이 연단으로 올라갈 때부터 책을 이렇게 들고 들어갔었죠. 어떤 책들이냐? 자유헌정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그리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성낙인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이 책 5권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김대식 위원님, 이런 지금 책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장 대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장동혁 대표의 결의는 네. 정말 국민에게 지도자의 참된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시간을 넘기고 있고 24시간 되면 이제 종결이 되는데 마지막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또 최장 기록을 깼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점에서 사실상 저는 명랑해전 때 그 이순신 장군 아들이 이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지금 시리에 빠진 우리 백성들, 그리고 전열을 지금 가다듬어야 될 우리 전우들에게 이 어떻게 해서 이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앞장설 것이다. 네. 내가 리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12척을 가지고 왜군 330척을 무찌르는 그런 결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또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 이 앞장서 가지고 퍼스트 펭귄이 돼줬다. 이것은 대단한 결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 거대 여당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애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또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책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이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에는 어떤 것을 해도 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미국 같은 데는 이 의원들이 자기가 어떤 면도기를 하나 샀다 이러면 네. 그 면도기의 사용 설명서까지 읽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네. 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책을 놓고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의원님께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저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봐도 책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그 5권의 책들은 장동혁 대표와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죄와 반성, 또 속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873년 세상을 떠난 영국의 철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죠. 존 스튜어트 밀이 저는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서 붕괴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내란 동조당의 대표가 논리로 쓰도록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은 아니다. 라고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자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생각, 또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그 내란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십시오.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그 당의 대표가 나와서 자유론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김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5권의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폭주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없는 벤치처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강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자유론이라든지 지금 헌법에 지금 이 헌법을 유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또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지는가 이런 것을 예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우리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이게 사실 주건지 받건지 지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많긴 많은데,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 20시간이 넘게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헌정사상 아까 최초라고 얘기를 했었죠. 책을 갖고 온 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장의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보통 필리버스터를 얘기를 할 때 이 어떤 표본, 모델로 얘기가 되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 필리버스터 했었던 바로 지금 보는 저 모습입니다. 저때가 지금 구구전 그야말로 레전드로 계속해서 구전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저때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선이었었어요. 1964년이었나 싶은데 초선이었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나왔냐라는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 아까 살짝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생직사 사직생을 생각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김대식 의원님. 아까 이정원 의원님이 본인의 리더십 때문에 리더십 회복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본인의 그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을 이끄는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지금 현재 거대 야당 그리고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 정부를 향해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하는 자기의 솔선수범이라고 이렇게 봐야지 어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리더십을 회복한다? 이미 저는 그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것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는 더 한 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도자의 각인을 시켜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야 그래도 장동혁을 다시 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와 앞서서 필리버스터로 한바탕 좀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죠. 당내 중진 그리고 당내 어떤 강한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층이 겹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강하게 인상을 남긴 이후에 나도 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의 당시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가맹점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법이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맞기 때문에 관련 없는 토론이 마이크 아닙니다. 꺼주세요. 이거를 국회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 마이크를 갖고 와서 내가 적었으니까 지금. 네, 사실 나경원 의원의 저 필리버스터 당시에 이 소란 그리고 당시에 이 논란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이정원 의원님 네. 아까 하신 말씀처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민주당에서 올렸고 이 필리버스터로 장동혁 대표가 일어선다고 한다면 이건 또 좀 애매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18시간 넘게 뭐 24시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윤 어게인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고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비상계엄을 했을 때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가 건전한 방식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필리버스터는 결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가맹법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가맹법에는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가맹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저지를 하셨던 것이고요. 지금 반면에 이제 그래도 장 대표의 경우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어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 때랑은 좀 사안이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반대하려고 작심하고 나온 거고 이거는 어쨌거나 이 주제에 맞는 얘기를 지금 장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의장도 진행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뭐 최장했고 제1야당 대표가 했고 이런 걸 떠나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 진짜 중요한 거죠. 아까 저기 살짝 들었습니다만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네. 장동혁, 창문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면 위헌이 합법됩니까? 아까 저희 앞부분에서 사실 들었었죠.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이거를 물에 푼다고 된장이 되느냐. 창문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면 위헌이 합헌되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체 뭘 갖고 슬그머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저희 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처음에 얘기됐던 것과 최종 상정된 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 내란 재판부를 구성을 할 때 아예 9명을 추천해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6명 그리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에서 재판부를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수정안은 이겁니다. 네. 판사 추천위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서 판사회의에서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구성을 하죠. 내란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 괜찮습니까? 의결을 해서 전담재판부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지법에 2개 이상, 고법에 2개 이상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무작위성 또 랜덤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그런 형식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정원 의원님 네. 슬그머니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위헌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네.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판사 추천위원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무작위 배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판사회의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무작위 배당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려했던 부분들 분명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했던 것이고 수정에 수정을 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헌적인 소지를 다 없앴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담장을 넘으려고 했다가 창문으로 들어간 거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고 필리버스터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죠. 그런데 공부 잘 안 한 것 같아요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김 의원님.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알고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똥을 물에다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뜯어보면은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노출돼 있다.
지금 장동익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조계에 또 율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토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법이 실질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거쳐가지고 소위에서 의견을 나누고 법사위로 와서 본회의로 이 상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충분한 의논이 되고 여야가 협의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일방적으로 누더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의원이 되고 또 심지어는 판사들 그리고 헌법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혁신당까지 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누더기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장동익 대표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짧게 이정원 의원님. 예. 네,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고 법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컸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또다시 내란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제대로 내란을 징계하거나 내란을 종식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그 책임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대해서 짧게 김대식 의원님. 그래서 앞에 포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희대의 대법원장에 대한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재판부터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사실상 입법, 사법, 입법, 행정을 전부 쥐고 있는 입장에서 사법부마저 지어서 일당 독재로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건건이 한치도 지금 물러서지 않으세요. 네,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또 바로 반박에 나서셨는데 지금 8시 26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각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이죠. 지금 상당히 좀 힘에 부쳐 보입니다. 팔을 한쪽에 좀 기대고 목소리를 살짝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목소리를 살짝 좀 들어보죠. 아까는 굉장히 중저음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등의 우려를 민주당은 네, 저희가 소리를 키웠습니다만 뼈 아프게 잘 들리지 않을 받아들여야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 대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임명한 눈만 뜨고 있어도 사실 이재명 20시간, 21시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렇게 깨어있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거긴 한데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니까 힘들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 대체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싶었는데 아까 보죠. 화장실도 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의결됐습니다. 곧 크리스마스인데 그렇게 궁시렁대면 산타한테 선물 못 받아요.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궁시렁대가지고 산타가 선물 주러 오겠습니까? 듣기 싫으시면 저 본청 앞에 나가셔서 오늘 또 이리 시하셔도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화장실 갔다 온 게 뭐 문제입니까? 화장실.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는 그냥 다 서로 양해하는 겁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란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내란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특정 세력의 필요에 따라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처음엔 좀 더 쌩쌩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궁시렁대면 이 산타가 선물 안 줘요라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지금 하는 모습인데 이정원 의원님. 네. 산타가 선물 안 준다고 하는데요. 어제 저는 그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판사를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판사로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 돼서 국회에서 할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번지르르한 말로 과거를 속이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을 옹호하고 여전히 그 내란에 동조하면서 또 윤석열을 면회하고 그랬던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머무든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속죄와 반성 또 처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것도 없이 저런 번지르한 말만 반복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국회의장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걸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장이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참 답답했어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주호영 국회의장은 부의장은 한 번도 사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원식 의장님하고 이하경 부의장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본인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사회도 안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의장께서 잠깐 화장실 갔다고 뭐라고 하는 국민의힘 참 답답했습니다. 네, 이거 짧게 김 의원님.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우리 당 소속의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부의장은 왜 사회를 보지 않았느냐. 네. 여야가 합의된 필리버스터 이런 부분은 더해서 충분하게 사회를 보겠다. 그리고 합의를 보지 않는 필리버스터는 자기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의장단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무래도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만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장동혁 대표랑 똑같이 지금 18시간, 20시간 가까이 똑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시작해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각 8시 30분이 지나간 이 시각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의석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김대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상 정부의 그 부처의 네. 장관은 재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화장실을 간다든지 볼일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차관이 대행을 하게끔 돼 있죠, 국회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본연의 그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도 21시간이 넘도록 지금 제자리에 이렇게 지키고 있던 것은 참 본연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이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오늘 요 타이밍에 요 기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장동혁 필버 연단 섰지만 야도 본회의장 비워 썰렁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8시간, 20시간, 21시간까지 앉아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가고 썰렁했었다라는 겁니다. 김 의원님. 예.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그 재석 수가 아니라 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당번제로 해가지고 참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 의석의 그 폭거, 일당 독재의 질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고 네. 또 먼 훗날 22대 국회의원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그 기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거기에서 재석을 많이 해서 듣는다는 게 봐도 어떻게 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장이지 거기에서 재석의 본회의장이 썰렁했다. 이것은 당연히 지금 썰렁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왔습니다. 네. 이건 짧게 이 의원님 얘기도 좀 들을게요. 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신청한 당의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수백 개에 이릅니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그런 필리버스터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고요. 제대로 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찬반 토론이 건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짧게. 자,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필리버스터를 우리도 하기 싫어요. 왜 합니까? 민의의 전당이 뭡니까? 여야가 있는 것은
정말 합의하고 협치하고 통합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 소수 야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 최대한의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의석에 몇 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두 분 의견이 갈리죠. 판단의 영역으로 넘기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텅 비어있는 의석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손해볼 것 없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못할 이유 없다. 통일교특검 전격 수용한 여당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젠 통일교특검법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했나 본데 합시다 그거. 통일교 특검이라고 민주당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받았느냐? 약간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있죠. 앞서서 박수현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도 수용 의사 없다던 민주당 특검. 우리가 손해볼 것 없다고 계산한 것 같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오늘 오면 기사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맞습니까? 민주당 손해볼 거 없습니까? 손해볼 거 없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애초에 그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던 것들은 3특검에 대한 연장특검을 맞불놓겠다는 그런 정치 의도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받지 않겠다라는 처음에 생각이었는데 사실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된 배경에는 여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 네.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읽은 것 같아요. 여론 자체도요. 사실상 통일교가 유사종교 집단으로서 정치를 농락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와 정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걸 민주당이 계속 거부를 하면 이게 역풍이 되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여론을 의식한 결정.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네. 이야기를 국민 앞에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 부분을 정쟁으로 힘겨루기에 나설 필요 없다는 측면이고요. 네. 사실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국민의힘이 더 혼날 것이 많지 민주당은 그렇게 크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론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 여기에 사실상 조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보단 민주당이 더 손해일 걸이라는 판단까지 더해졌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일주일 전에 박수현 대변인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얘기했었던 박수현 대변인은 이 바뀐 입장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정청래 대표와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이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그날 또 마침 갤럽 여론조사도 나온 날이지 않습니까? 여론의 흐름에 따른 정청래 대표의 방침이 변했구나라고 제가 어젯밤에 확실하게 느꼈고요. 오늘 아침에 6시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어제 제가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 내용이 아주 잘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오늘 확실히 마음을 정했구나 하는 걸 오늘 새벽에 한 6시쯤에 통화해서 느낄 수 있었고 뭐 제가 느낀 그대로 오늘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전격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 얘기가 금요일 날 관련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래서 이걸 보고 정청래 대표가 좀 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나도 감지를 했다.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이게 서서히 된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뭐 오더가 와서 확 뒤집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서서히 바뀐 거다라는 건데 사실 이 배경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합시다라고 손을 잡은 배경도 있었죠.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 거부를 맹비난하는 모두 발언을 준비를 했었는데 모두 발언이 사실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모두 발언이 쓸모 없어진 게 이렇게 기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야권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끝까지 안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19일 날 언론에서 발표한 것처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기 네.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야 정치 막론하고 누구라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라고 처벌받아야 된다. 진즉에 대통령은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안 받았잖아요. 네. 대통령 말도 사실은 반대쪽에 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궁색한 변명이죠. 박수현 원내 수석 대변인이 결국은 여론에 밀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사실은 전체 찬성보다 민주당 지지자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것을 어찌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렇게 봐야죠. 예. 네. 결국은 대통령의 얘기, 뭐 대통령 의지라고 하지만 의지는 진즉에 표명이 됐었는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게 결정적인 한타가 아니었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여론, 대통령의 의지 이걸 떠나서 이게 진짜 포인트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여보다 야의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 경계 라인 접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강득구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보실까요? 통일교 특검 파면 팔수록 국힘 비리만 계속 나올 거다. 나경원 수사받아야 된다.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지 않았느냐. 이거 이창근 위원님. 파면 팔수록 국힘 비리만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강덕구 의원의 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일찌감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특검법에는 네. 여야 정치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야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도 거기에 해당된다면 조사를 해야 된다 입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희망사항이고 사실 이번 특검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 그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러한 비리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또 다른 정치공학적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성남 라인, 결국은 친명이 없으니까 친문이면 괜찮다. 결국 자칫 해석하기에는 친문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비치잖아요. 그런 정치공학적 해석이 잘못된 거라 보는 거고 친문이든 친명은 민주당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모든 정치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아마도 민주당 계산은 친명은 없는 것 같아. 친문은 있어도 친명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 괜찮아라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 다시 가보죠. 네. 아까 동아일보 가보겠습니다. 여기 부분 같이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친명 핵심 인사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냐. 성남 경기 라인이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진우 의원이 바로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정청래 대표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거 친문계인 전재수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친명 친문 싸움 관심 없고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관계만 밝히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지능적인 안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친명 친문 싸움 관심 코끼리 보지 마. 그럼 자꾸 코끼리만 보이거든요. 사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친명 친문 싸움 관심 없고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 친명 친문 싸움인 거 아니야? 친명이 친문 버리는 것 같은데? 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억지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기사도 그렇고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한 가지만 좀 밝히고 싶은 게 임종성 의원이 친문인가요? 언제부터? 거긴 대표적인 친명이에요. 친인의 인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친명 7인회를 버린다는 뜻입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억지로 짜맞춰서 지금 이거 프레임을 만들려는 기사와 전체적인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을 토대로 쓴 건데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게 나경원 의원을 버린다는 뜻입니까? 친윤이 나경원 의원을 버렸네요. 아니 통일특검 되면 발을 동동 구를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에요. 지금 천정구에 갔는지 어떤 관계가 됐는지 부정도 긍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저 기사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보다 통일교 리스크 판단할 때 네. 뭐 친윤 접점 없었다. 결국에는 나경원 버린다. 이렇게 그냥 쓸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통일교 특검의 요체는 여야 정치인들의 서로 간의 타켓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유사종교 이 집단이 어떻게 정치를 농락했고 그다음에 이 같은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어떤 발판을 만들려는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여야 정치인을 꼭 찍어서 누구를 그리고 어떤 특정 계파를 드러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검의 취지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도 특검의 취지가 정말 순수하다면 통일교의 이 잘못된 정치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고리를 끊는 수사로서 가야 이 특검 주장이 국민들한테 부합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살짝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통일교란 유사 종교 집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근데 일단 이거는 보기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럼 뭐 나경원 의원 버린다는 얘기야.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게 과연 손익계산서를 계산기 두들겨 보면 통일교 특검이 누구한테 플러스냐라는 거죠. 왜? 역대 특검을 해서 쉽게 말해 되치기 당한 사례도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드루킹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댓글을 이용했어요. 근데 이거를 당시 추미애 의원이 당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했었는데 그때 경남지사가 구속이 되고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오히려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 위성추행 관련한 사건 해서 들고 들어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당시 그래서 오히려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가 또 오히려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 반대로 대장동 건은 이게 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이거 연루됐잖아요 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결국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이게 뭐 55 클럽 얘기가 있어서 이게 또 이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결국 주거니 받거니 이 특검이 누구한테 플러스가 되느냐는 사실 끝까지 까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만 김성수 변호사님 지금 사실 이제 막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로 봤을 때 여도 다 우리가 유리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유불리는 사실은 특검이 실제로 실시가 되고 이 수사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이 특검의 후보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그리고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지 이 수사 대상까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수사 대상에 따라서 이 죄명으로 아무래도 제일 주되게 검토가 될 것은 아무래도 뭐 직권남용 권리방해, 어떠한 뇌물을 받고 이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방해가 이제 성립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뇌물죄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이 세 가지 죄명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이 통일교에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뭐 통일교라든지 이 관련 이 종교들의 이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디에 누구가 이제 연관이 되는지가 사실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여야 어느 쪽에 유불리할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말 사건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실관계가 나오고 이에 대한 네.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사실관계에서 지금 아직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김건희 씨라든지 그리고 이 전재수 장관 이렇게 양측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추가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디까지 인물이 지목될 것인지를 봐야 되고 이것을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 어디까지 수사 대상을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는 단계인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근조근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아직 특검을 하자고는 했는데 어떤 특검인지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혹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에 따라서 누가 들어가는지 이 범주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다를 수 있다. 여기는 국힘이 많은데 여기는 민주가 많고 이렇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특검 지금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거야? 실시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합시다는 똑같은데 어떤 특검을 하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희 표 같이 볼까요?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특검은 이겁니다.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입니다. 그리고 과거 통일교의 대선 개입 등 전방위적인 정교유착 의혹을 다 보자.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거죠.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이 통일교 연루된 사안을 은폐한 것도 여기다 같이 넣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민중기 특검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앞에선 여야였었죠. 이번엔 대법원, 여긴 법원 행정처 2명을 추천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민주당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밖에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겁니다. 룰을 정하지 않아서 게임에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특검 추천 방식도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이에요. 그럼 이거 괜찮은데 싶을 수도 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여기서 말한 여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기 국민의힘 주장도 보면은 네. 민주당 전 현직 의원 연루수사 은폐 의혹 이걸 넣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대치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여야가 만나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각자 특검안을 내서 그 법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의를 하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해서 특검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금 저런 이 골자로 한 특검안을 지금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결국 서로 간에 이게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추천 방식이 가장 이제 쟁점이 될 것인데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원래 개혁신당이 이 특검에 대한 추천 방식에 조금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국민의힘하고 이 법률안을 냈으면 안 됐죠. 본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동시에 우리 예를 들면 여야 간에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이 관련돼 있는 게 많으니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이 모여서 특검에 대한 추천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주장했어야 되는데 개혁신당 국민의힘 붙는 순간 네. 개혁신당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국 대표가 오늘부터 참전을 시작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큰 삼지대이기 때문에 삼지대에게 추천권을 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넣고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네,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이창근 의원님. 저 부분 때문에 민주당의 저희가 의심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상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다른 듯 보이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과거 통일교의 대선 개입을 넣자는 거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중기 특검의 그러한 은폐 의혹에 대해서 넣자는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대립되는 게 없어요. 다만 특검의 추천 방식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말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배제한 제3자가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의 아류라고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은.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넣겠다? 거기서 민주당이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거 양쪽 다 한다고는 하는데 되겠어?라는 생각이 물씬 듭니다. 일단 되는 데까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오늘 서울신문의 1면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만 어제 나온 게 아니죠. 여당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 내란 종합특검을 어제 꺼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2차 종합특검까지 앞에서 이 내란 혐의 관련한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2개의 특검이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네. 누구야? 오랜만에 보시죠. 정진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왜 나왔느냐? 같이 보실까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라고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당시 비서실장인 정진석 실장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계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결심이 섰으니까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현 장관한테 조금 언성을 좀 높여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거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조금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김영현 장관은 뭐 해야지요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 발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대통령께서는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수석들도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이 먼저 계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렸고, 저와 수석들도 말렸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절을 하시고 내려가신 겁니다. 근데 저는 뭐 3월 말 지난해 안가 모임 때도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7월 달에 강호필 차장이 하와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했을 때도 제가 뜻을 분명히 전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술 먹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나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직접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 말렸어요. 김용현 전 장관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 다 계엄하시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짜 이제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진석 실장마저도 이제 정언을 통해서 다 말렸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다시 공이 넘어간 형태로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정진석 실장 부분도 현재는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네. 저러한 남의 재판에서의 정인에서 정언을 한 것이 본인의 재판을 대비한 그러한 양형, 감형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말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장관들도 다 말렸다고 했는데 사실 그 뒤에 나온 정황들이나 증거들을 보면은 또 동조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들은 저러한 정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이 늘 요구하는 거지만 그날의 진실 그리고 본인의 대국민 사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언들은 더 쏟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루속히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곧 2월이면은 선고가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좀 진실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런 증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곧 1심 선고가 눈앞이네요. 누구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호선 국민의힘 이 당무 감사위원장이죠. 이호선 위원장 왜 오늘 등장했느냐? SNS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가면 쓴 사람은 자신의 본 모습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의 임무는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의 특성에 상응하는 어떤 한계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어제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제 올렸다는 게 어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일산 킨텍스에서 막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를 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 보도들이 막 나오는 가운데 가면 쓴 사람은 그의 임무는 분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가면 쓴 사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죠.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지금 최종 표적지는 한동훈 전 대표예요. 예,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2년 어떤 당원권 정지에 대한 공고도 내렸지만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언제 최종적으로 징계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경고를 날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킨텍스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품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징계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런 글을 올린 거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이렇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앞서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한테 당원권 2년 정지를 내릴 때 그때 뭐 소를 돌로 뭐 어떻게 한다는데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셨군요.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인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인물.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방송 중단했는데 왜 또 나왔지 싶으실 것 같아요. 박나래 씨 관련해서 어제 나온 소식이죠. 박나래 씨 자택이 근저당에 잡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액입니다. 무려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더라. 하필 이 시점에 무슨 근저당이야? 라는 거죠. 근저당 잡힌 현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근저당이 21년에 한 11억 정도에서 졌어요. 이건 은행입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뭐 집 사면서 집 담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최근에 지난 3일에 소속사가 근저당을 잡아요. 근저당 금액이 49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 날이 마침 그 논란이 돼서는 이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인데 근저당 설정. 근데 이 근저당 설정 자체가 뭐 압류 이런 거 같지는 않고요. 이 김성수 변호사님. 그냥 설정 계약? 뭐 그렇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근저당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돈을 빌릴 때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담보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 7월에 하나은행에서 11억을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이때 당시에 대출을 한 9억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고 보통 120%를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네. 11억 정도가 설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일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는 이유가 이 엠파크라는 이 박나래 씨의 소속사 1인 이 소속사인 이 회사에서 했고 또 이게 가족법인이거든요. 네. 박나래 씨의 가족법인인데 이 박나래 씨의 가족법인인 엠파크와 박나래 씨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이 엠파크가 박나래 씨의 집에 49억 7천만 원이나 되는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한 것이냐,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이냐, 이게 의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가장 아무래도 흔한 사유는 그 금전 대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법인 엠파크로부터 박나래 씨가 어떠한 돈을 차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근저당이 설정됐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박나래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약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약금과 관련해서 기획사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 배상을 하고 이 부분 사건 배상의 원인이 된 박나래 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흔한 근저당 설정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떠한 이유인지가 거의 궁금증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죠. 근저당 자체가 담보로 맡아두고 있는 게 근저당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내가 빌려는 주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네 물건 좀 갖고 있을게. 이게 지금 근저당인 건데 무려 소속사 대표가 엄마예요. 박나래 씨 모친입니다. 엄마가 대표인 거고 사실상 1인 기획사, 1인 소속사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소속사가 대체 뭐가 있길래 유일하게 있는 연예인 이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드는 의혹이 이겁니다, 김 변호사님. 혹시 이거 뺏길까 봐 그냥 근저당으로 일단 잡아두는 거 아니야? 내 돈 엄마가 잠깐 맡아두는 형식으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의혹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12월 3일이고 이 날이 이 전 매니저들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을 했던 날입니다. 하필 날이 또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가압류 신청 소식을 듣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뭐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가압류에 대해서 가압류가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되기까지는 한 1, 2주가 걸리고 그러면 이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저당이 우선시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이 소속사 같은 경우에 이 대표가 이 박나래 씨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이 소속사라는 건 법적으로 별도의 개인, 법인이라고 사람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소속사에 아무래도 박나래 씨가 어떤 출연을 하면 우선은 소속사에 돈이 지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 박나래 씨에게 일부는 정산을 하고 일부는 소속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일 텐데 소속사의 자금이 되게 많이 몰려 있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박나래 씨가 급여로 받아간다고 한다면 이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세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차용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이 법인에 있는 돈을 박나래 씨 개인으로 옮기면서 당장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용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근저당을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 돈을 받아가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이 뭔진 박나래 씨만 알 수 있겠죠. 다만 본인은 더 이상 아무 해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